FM 99.9 OBS 라디오. 네, 기후위기와 관련된 다양한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기후 브리핑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후 브리핑 전에 그 OBS 교통 상황실에서 들어온 네네네. 교통 상황 하나만 좀 짧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으로 문학 나들목 부근 3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추돌 사고 처리 작업 중입니다. 여파로 주변 차로가 많이 밀린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위치 알려드리면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이고요. 문학 나들목 부근 3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추돌 사고 여파로 주변 차로 정체 중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방송국 이야기라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방송국이 늘 새로운 소식만 전하면서 정작 실천은 좀 늦춰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은데 KBS 아침마당 하면 또 장수 프로그램이잖아요. 네네네. 아침마당의 탄소 배출량은 얼마일까 하는 기사가 눈에 띄어서 소개해드립니다. OBS 오늘의 기후의 탄소 배출량은 얼마일까? 이렇게 기사 나온 그림이세요. 저희도 그 계산기를 하나 좀 미리 준비를 해봐야겠어요. 이미 주요 선진국 공영방송들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 현장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는 탄소 계산기를 도입해서 정기적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이렇게 모니터링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미국에는 피어, 영국에는 알버트, 그리고 프랑스는 이제 까르봉 클랩 라는 자국의 방송 및 에너지 환경에 맞춘 탄소 계산기들을 개발을 해서 이제 제작 현장에 적용하는데요. 네네. KBS도 이제 영국의 공영방송 BBC의 탄소 계산기를 일단 들어와서 이렇게 시범 적용을 해보다가 내년까지는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 한국형 탄소 계산기를 만들어서 이제 무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도 한번 무상으로 받아볼까 해요. 그러게요. 내년에는 배포가 되는구나. 그럼 탄소 계산기를 세워놓고 방송을 하는 건가 보죠. 일단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입력을 해놓고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계산을 한다 그러는데 참고로 요 탄소 계산기 하는 방식이 요즘 아이들 학교에서도 이렇게 우리 집 그 전력 이제 탄소 계산도 해보자 이런 얘기도 있고 예. 영국의 락 그룹 콜드플레이 아시죠? 네, 콜드플레이. 콜드플레이가 자체적으로 자기네 공연의 탄소 발자국을 계산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학자들하고 해가지고 발표를 하기도 했었어요. 네. 그럼 그렇게 계산해서 본 아침마당의 탄소 배출량은 얼마였을까요? KBS 스튜디오에서 아침마당을 한 회 만들면 네. 0.18톤의 탄소가 배출된다 그래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승용차 우리가 차를 몰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네. 가는데 배출되는 탄소가 한 0.1톤이라 그래요. 그럼 아침마당 한 편 만들면은 부산 갔다가 다시 온다. 한번 왕복하는 수준이고요. 야외 촬영으로 제작되는 일꾼의 탄생이라는 프로그램 한 회분은 1.25톤이 나온다 그래요. 그러면 서울 부산 거리를 6.5회 왕복하는 수준이다. 자동차를 몰고 네. 자동차 한 대가 왔다 갔다 하는. 예. 그러면 이렇게 탄소 계산기까지 설치해 놓고 방송을 해야 할 만큼 이렇게 추진하는 배경이 또 어떤 걸까요? 전 세계적으로 뭐 기업마다 ESG 추세도 있지만은 방송계에서는 또 특히 유럽 연합이 공급망 ESG 실사법이라는 법안을 도입하는 걸 추진하는 등 ESG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프로그램 해외 수출이 제한된대요 앞으로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즘은 좀 글로벌 이제 유통이 염두에 두고 찍잖아요. ESG 물론 아침마당이 유럽에 수출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대로 계속 가면 K가 ESG 규제가 한류의 새로운 장벽이 된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ESG가 뭐냐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거는 뭐 사실 진짜 전문가들이 많으신데 특히 그 저희 오디션 심사를 맡아주시기도 하셨던 신복윤 KESG 평가원장님 나중에 한번 모셔서 기후학교에서 자세히 한번 하도록 하고요. 네네. 환경을 뜻하는 E, 사회공헌을 뜻하는 S, 또 투명 경영을 뜻하는 G. 우리말로 하면 환경사회 투명 경영 또는 환경사회 지배구조 개선 뭐 이렇게 해석됩니다. 네. 친환경 경영 이런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의식이 높아지니까 기업들이 소비자를 의식하면서 어떻게 ESG를 더 추진하게 되거나 이런 걸까요? 그렇습니다. 기업을 소비자들이 바꾸는? 가장 쉽게 ESG를 직감하실 수 있는 거는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라고 조금 오래된 영화지만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줄리아 로버츠 나오는. 그래서 줄리아 로버츠가 대기업의 이 환경 피해를 밝혀내서 맞다. 소송을 걸잖아요. 네네.
천문학적인 액수가 오가고 네네. 기업 이미지는 파괴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외국에서는 ESG 이걸 하는 게 우리 돈을 아끼는 거다. 이런 인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탈리아의 파스타 제조업체가 오너께서 이제 좀 성소수자를 모욕하는 그런 네네. 약간 얼마 발언을 전에 했대요. 뉴스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기업은 꼰대구나 이러면서 매출이 격감해서 네. 나중에 이걸 회복하려고 전 직원이 무지개 팔찌를 차고 네. 나와서 홍보에 나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 문제만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의식에 맞지 않는 기업 경영 문화를 봤을 때 이렇게 항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럼 방송국에서는 앞으로 ESG 열풍이 계속 될까요? 될 것 같아요. 아. 주목할 만한 자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지난 4월에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2030 세대, 즉 MZ 세대라고 하죠. 네. MZ 세대한테 물어봤더니 ESG 실천을 앞서가는 공영방송국한테는 우리가 수신료를 더 지불할 의사가 있다. 아.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특히 ESG 하면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가장 강한 인과 항목을 보였던 항목이 기후변화. 기후변화 앞서가는 방송국한테 나 돈 더 지불할 주겠다. 의사가 있어. 네. MZ 세대는 이렇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방통위가 지난해 12월에 한 가지 지표를 만들었는데 이 방송국 평가를 해서 제어가에 반영하잖아요. 네네. 거기에 ESG 경영 항목을 가점 사항으로 신설했습니다. 아. 지상파는 10점, 종편도 10점. 이렇게 해가지고 2024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OBS도 이 평가를 받게 되겠네요, 이제. 그렇습니다. 네,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OBS의 오늘의 기후도. 방송국에서는 무엇을 실천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 노광준 PD 나와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서 다시 뵐게요. 이상은입니다. 벽.